안녕하십니까. 네, 디지털 프로메테우스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파이로트 부문의 인영철 연구원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프로메테우스라는 뜻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티탄족의 거대 신이 있었죠. 그 거대 신 중에서 이제 그 불을 인간에게 가져다 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미리 보고 그리고 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선구자적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스토리를 제 업무 스토리에 같이 녹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저의 소개와 저희 센터 그리고 저의 측정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저의 성장 스토리들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이제 전사 차체 측정 플래너 책임관 끝판왕 인영철 연구원입니다. 소속은 지금 현대자동차의 파이로트 품질 검증팀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업무 경력은 이제 2016년 저희 파이로트 내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에 있다가 한 4년 정도 전부터 파이로트 품질 검증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시작차에서 설정한 관리 포인트들, 차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이상이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걸 양산 단계에 이제 이관을 해서 양산에도 좋은 품질의 차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센터에 대해서 업무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는데요. 그 적절한 예시가 무엇이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언맨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대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도 이제 영화를 보셔서 많이 친숙하시겠지만 이 아이언맨이 처음에 그 주인공이 멋진 수트를 입고 나가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들과 테스트들을 했습니다. 그런 테스트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파이로트에서는 차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의 그 도면에 있던 자동차를 이제 실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로 저희가 먼저 만들어 보고 그 시제품을 제작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문제점이나 성능에 대한 문제점들을 저희가 발췌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파이로트에서 만드는 차는 그냥 차가 아니라 개발 차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개발 차량에 대해서 선행 제작을 하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췌를 하는데요. 그런 시험 평가 차량은 사실 평가를 하는 게 저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품질 부문에서도 이제 진행을 하시고 각종 성능 시험 부분에서도 이제 평가를 하십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이 뭐냐? 그 분들은 보통 이제 시스템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뭐 차체면 차체, 의장이면 의장, 뭐 전자면 전자 등등등 여러 이제 그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 시스템 위주나 아니면 특정 아이템들의 성능을 중점적으로 좀 평가를 하십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분들이 차를 평가하실 수 있도록 제대로 굴러가고 작동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종합적으로 이 차에 문제점이 없고 그리고 혹시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개발 차량에 바로 이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차들을 이제 관리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부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협력사들이 제공을 해줄 테고 저희 완성차 부문 입장에서는 이제 그 자동차를 조립할 수 있는 그리고 설비야 그리고 작업자가 필요합니다. 설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파이로트에서 그 양산 공장과 비슷한 조건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걸 실제로 제작을 해보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업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공장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이제 신차 개발하면서 새로운 부품들은 어떤 게 들어가고 그걸 조립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가 있고 어떤 걸 수정하면 더 좋은 차를 만들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만든 자동차를 그냥 시험팀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래서 다양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체나 의장 완성차의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지금 말씀드린 거는 성능 같은 것보다는 약간 디멘전이나 그 제대로 차를 구성한 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이제 측정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이 업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걸 수정을 하려면 사실 협력사에서는 개선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래도 교통편도 문제가 있을 거고 그 규명을 수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는 꽤 훌륭한 그 3D 프린팅 장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걸 개선하는 데 있어가지고 선두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차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아무래도 도면부터 이제 그 완성차까지 제작을 했는데 실제로 뭐 조립이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할 거고요. 그러한 속에서 도면부터 쭉 이어지는 그 양산 단계까지 그 전 공정에 있어서 계속 참여를 하는 CFD가 있습니다. 사실 그 CFD가 이제 크로스 펑셔널 팀으로 이제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부문 외에도 사 내외에 그 각 시스템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신차 개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의 특수성이 뭐냐? 저희는 이제 실제 차량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제일 가까이서 보고 그걸 오랫동안 계속 봐오면서 그 문제점에 대한 이력들을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행에 이제 양산 공장에 이제 그 신차가 투입이 될 때 지금 저희가 설비 그리고 작업자 그리고 여태까지의 이제 측정된 그 이력 그리고 여태까지 차종에 나왔던 문제점 리스트들이 저희가 다 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양산 공장의 초기 안정화에도 저희가 지원을 나가서 신차 개발에 차질이 없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파이로트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파이로트는 뭐냐? 한 줄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팔방미인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가상에 있던 도면을 실제 차량으로 이제 직접 제작을 해보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확인하면서 R&D와 품질, 생산 그리고 교육까지 다 담당하는 연구소의 작은 현대자동차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럼 저의 업무는 무엇인가? 저희 팀 업무는 이제 측정 기기를 활용하는 품질 검증 활동을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거는 제가 천천히 든 게 아니고요. 저희가 초고속 카메라가 있어서 고객이 악조건에서 문을 세게 닫든지 뭐 도어를 세게 닫든지 후드를 세게 닫을 때 그걸로 인해서 뭐 도장이 까지거나 아니면 제품이 뭐 파손 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확인하고 그리고 비파괴 용접 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접이 제대로 잘 되고 이 차의 강성이 있는지 확인도 하고요. 그다음에 후변형이라고 여러 가지 차들의 아이템들이 달릴 텐데 그 각 달리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좀 고가의 장비들을 계속 다루면서 차량의 강성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을 하는 업무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업무랑 제일 연관이 있는 건데요. 지금 보시듯이 로봇 팔에 그 3D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를 한 공간에서 이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시듯이 그 부품 협력사가 저희에게 제공해 주신 부품부터 그리고 저희가 차를 만드는 중간 과정 그리고 완성차까지 한 곳에서 중점적으로 이제 측정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개선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포인트에서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없다를 다른 부분에 이제 얘기를 해주는 담당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행 부문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에게 이런 계측 장비가 있어서 약 200여 가지가 넘는 실도로의 노면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시 가진 시험기에서 실제 차를 그 노면 조건하고 비슷하게 이제 운행을 하면서 생기는 뭐 소음이나 문제점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것을 추적해서 개선을 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팀에서는 뭐 여러 고가의 파이로트 내에서 여러 고가의 장비들을 이용해서 차량을 이제 품질을 개선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이 팀에 온 지 약 4년 정도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간 동안 저를 성장시켜준 그런 저를 관통하는 뭔가 스토리가 뭐가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품질 검증의 변환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아날로그에서는 부품이나 아니면 차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죄송하죠. 영상을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부품을 이 둘러싸고 있는 어떤 금색 도구가 있죠. 그 사이에 이제 껴서 이 사이의 틈새를 실제 사람이 자를 찔러 가면서 이 디멘전이 제대로 맞는지 위치가 맞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제 디지털 업무 같은 경우에는 그 3D 스캐너를 이용해서 실제 제품을 이제 찍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컴퓨터로 모델링화해서 분석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날로그는 그냥 너무 안 좋아 보이고 당연히 디지털로 해야 되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예시를 들어서 제가 어떻게 이 4년 동안 제가 그 이전에는 저 아날로그 측정을 주로 하는 저기 개발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 4년 동안 현재 디지털 업무를 담당하는 팀에서 제가 하면서 배웠던 업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적절한 그 아날로그 측정에서 디지털 변환으로 이제 이어진다고 했는데 예시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제 전기차 변화로 이제 패러다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 한 몇 년 사이에 들어서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많이 변화하고 있죠. 근데 이게 전기차가 원래 없던 기술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뭔가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뭐 큰 이유로 뭐 기술의 발전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인프라가 조금씩 갖춰져서 이제 충전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존의 내연 기관을 쓸 때보다 무언가 탁월하게 고객들에게 좋은 가치를 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이 패러다임이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시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품질 검증 변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로 그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이제 패러다임 변화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전기차가 갖고 있던 뭐 약점들이 많았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전기차 충전 문제라든지 아니면 효율 그리고 뭐 배터리 성능 등의 여러 문제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빨리 발전을 하고 있고 그게 고객에게 많은 부분 발전이 됐구나 인지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기존의 아날로그는 아까 보셨듯이 사람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자를 넣어서 그걸 측정해서 읽었습니다. 근데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학 기기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측정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노이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노이즈 때문에 이거를 이제 분석하는 사람이 좀 필요했습니다. 조금 더 숙련되고 이걸 처음 하는 사람이 사실은 힘들기 때문에 이걸 담당하는 부서에 인원도 배치해야 되고 이 기기도 사실은 고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한계점들이 명확했기 때문에 다른 부문에서 이제 쓰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초보자들도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어느 정도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측정 노이즈 제거를 하기 위해서 각 협력사들을 돌아다니며 여러 조건에서 그 제품들을 측정을 하고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뭐 이론적인 부분도 계속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 노이즈가 초보자들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갖춘 기술로 이제 발전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저희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품질 검증 변환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인프라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는 전기를 충전하고 저희 같이 이제 측정을 하는 사람은 이제 데이터를 충전하는 입장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 그 많은 회사들이 이제 뛰어들면서 각자의 고유한 방식의 충전구를 또 선호했고 근데 그런 점이 고객 입장에서도 어느 부분에서는 전기차가 천천히 충전되고 빨리 충전되고 심지어 어떤 차는 다른 데서 그 충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차 메이커 입장에서는 지금 팔고 있는 차를 해외에 팔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듯이 국가가 다르면 충전구가 달라서 이걸 변경을 시켜야 되는 뭐 어려운 점도 있겠죠. 어느 순간에 이루어서는 저희 전기차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저희 충전구도 어느 정도 통일화가 돼야지 더 빨리 변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한 업무도 비슷합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충전하는 입장에서 지금 여태까지 수십 년간 아날로그로 이제 차를 만들어 왔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품부터 이제 저희 안에서 차를 조립하면서 있는 공정 그리고 완성차까지 각자의 데이터 형식이 다 달랐습니다. 그 부품도 어느 정도 다르냐면은 지금 보시듯이 이 수많은 아이템이 또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 대칭이 있겠죠. 그래서 이 한 20가지가 넘는 이 데이터들이 각 공정마다도 다 다르고 호환이 사실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 문제가 생겼나 보려면은 환산과 변환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데이터가 표준화가 돼야지 이 데이터 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데이터들의 양식을 표준화를 했습니다. 각 협력사에서 필요한 성적서들을 다 요청했고 여태까지 있었던 특성과 아니면 필요한 꼭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표준화를 시켰고요. 그 표준화 시킨 것을 더 효율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아이디를 부여했습니다. 그 해당 포인트들마다 이제 아이디를 부여해서 전에서 후로 넘어가면서 어떤 영향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걸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이제 사람이 손으로 적고 그걸 엑셀화해서 그 엑셀화된 파일이 다 별도로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힘들었거든요, 연계가. 그래서 저희가 전산 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해서 그 부분에 협력사에서 올린 제품부터 지금 저희가 공장에서 타고 있는 거, 그리고 실제 완성차까지 어떻게 이제 차가 만들어지고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표준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준화를 통해서 아날로그에서 또 디지털 품질 검증 변환에서 힘을 쓸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표준화와 그리고 기술의 발전이 사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고가의 측정 장비도 각 협력사마다 구매를 해야 되고, 아무리 초보자여도 어느 정도 이제 측정에 대한 이론도 이제 배워야 되고, 기존에 일하는 특성에서 살짝 벗어나서 다른 좀 더 어려운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을 움직이려면 사실 뭔가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이런 수고로움을 감당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측정 데이터 가치의 향상, 그리고 그것을 통한 선순환을 이제 이루는 방식으로 가치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원래 차량 구조를 이제 다 파악을 하고 어느 포인트를 측정을 할지, 측정을 한다는 건 사실 그 대상을 어떤 기준을 두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측정을 하는 건데요. 기존에도 이제 차량 구조를 이제 파악은 했지만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기가 사실은 힘들었고, 그게 부품부터 저희 완성차까지 유기적으로 연결이 사실은 안 돼 있고 중간에 끊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연결을 하고 나니까 이 사이사이를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분석력을 분석 데이터 향상도 되었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계속 또 쌓이다 보니까 고질적인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뭔가 더 특별히 다뤄야 되는 뭔가 연결성을 계속적으로 이제 지으면서 데이터 계획, 수집, 분석, 응용에 계속적인 선순환을 일으키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측정 이 부분을 관리하는데 표준을 좀 더 제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태까지 저희 쪽에서 이제 하던 일들에 대해서 완성된 부분만 이제 말씀을 드려서 당연히 쉽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약 한 50년 가까이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제 업무를 하던 것을 변환하기에는 상당히 여태까지의 관성과 여태까지 체제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힘든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필드로 나가서 이제 발로 뛰었고, 실제로 저희가 샘플링으로 계속 그 사례를 만들어서 그게 경영진에서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사 차원에서도 지금 디지털로 이제 품질 검증 변환으로 변환 중에 있고, 저희가 그 변환에서 리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지금 오늘 두 돌이 되는 아기의 아빠인데, 저도 이제 가정에서 힘을 얻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도 그 힘을 얻은 걸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 자동차 차체 디지털 변화를 이제 선도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DX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뒤에 있던 것을 앞으로 이제 끌어오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보다 더 많은 큰 데이터를 운용하는 데들은 사실 저희 회사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필드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차를 좋은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아까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측정기를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측정기를 같이 들고 있는데 그걸 같이 들어주실 분이 여기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로보택시 그 시작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송정은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좀 딱딱한 이야기보다는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어떻게 성장해 왔고를 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식으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협업과 도전으로 내일의 모빌리티를 만들어 나가는 송정훈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업무 경력은 17년도에 입사해서 7년차 외장 CFT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외장 CFT가 뭔지는 좀 의아해 하실 건데 뒤에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 경험은 저희가 텔루라이드라는 차 다 아실 텐데 저 차를 첫 차로 개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소렌토 4세대, 스포티지 5세대 유럽 모델, 크레타 브라질까지 양산을 시켰고 그 다음에 현재는 아이오닉 5 로보택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도 로보택시 그 시작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지어봤고요. 업무 스타일은 제가 ISTJ인데 여기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네, 목표 달성하고 책임감을 좀 중시하는 스타일이고 논리적이고 규칙적인 거를 좀 좋아합니다. 약점은 뭐 이런 게 있는데 생략하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왼쪽은 제가 입사했을 때 마북 연수원에서 연수받은 17년부터 이제 3년 단위로 끊어서 이제 최근에 출장 갔다 온 사진까지 해서 있고요. 외장 CFT 업무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업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외장 CFT 업무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파이로트가 왜 생겼는지부터 좀 아셔야 되거든요. 파이로트가 생기기 전에 자동차 개발 과정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상품 기획에서 이제 어떤 차를 개발할 건지를 먼저 구상을 하고요. 연구소에서는 그 차를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파이로트가 없었기 때문에 설계한 차에서 나온 부품이 그대로 양산 라인으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품질이 안 좋거나 뭐 부품이 조립이 아예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라인이 심지어 가동이 불가능해서 기존에 만들고 있던 양산차의 생산성까지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이로트 센터가 200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파이로트는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연구소와 공장의 가교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렇게 연구소에서 의도하고 기획한 바를 저희가 품질 수준을 끌어올려서 양산 공장에서 정확하게 그 목표한 바의 자동차가 만들어질 수 있게 하는 역할이 저희 파이로트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을 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잠시만요. 길 가시다 보면 이렇게 그 위장막 덮인 차량들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위장막 씌인 차량들이 저희가 보통 만들고 있는 시작차 파이로트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파이로트 부분은 이제 시작 파이로트 제작 외에도 아까 인영철 연구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체 부품 및 완성차를 측정해서 그 부품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신차 조립 교육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 부품, 이 차를 처음 보는 작업자들이 원활하게 조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신차 CFT 품질 확보인데요. 신차 CFT 품질 확보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차 CFT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저희 개발실에 이제 슬로건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저희 슬로건을 보시면 아래에 이제 조직 간 경계와 품질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오는데 조직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다, 품질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제가 생각하길 때는 이게 CFT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직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다는 뜻은 저희가 신차 개발을 할 때 협업의 중심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CFT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연구소, 구매, 생산기술, 품질, 생산공장, 외부적으로는 협력사까지 이제 협업을 해서 품질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품질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말은 저희가 이제 특화된 시스템별 품질 CFT를 운영함으로써 차량의 품질 수준을 양산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CFT는 총 7가지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차체, 외장, 무빙, 내장, 샤시, 전장, 주행 각각의 CFT가 하나의 차를 담당함으로써 빈틈없이 품질을 완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외장 CFT는 어떤 곳이냐? 이제 차량의 외관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외장 CFT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 특화된 부분은 저희는 외관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디자인 단계 때부터 양산 단계 때까지 차량 전반에 관여해서 품질을 육성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단계 때는 지금 오른쪽 제일 아래쪽에 보시는 게 저희가 그 EV6의 디자인 데이터인데요. 저런 디자인 데이터를 받으면은 이 디자인이 과연 양산성이 있는가? 아무리 예뻐도 양산성이 없으면 차를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런 디자인이 과연 저희가 품질을 육성할 수 있고 실제 고객한테 가도 문제가 없는 디자인인지 검토를 하고 그거를 디자이너를 설득해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설계 단계 때는 저희가 설계 도면을 검증을 하는데요. 이제 설계 도면이 나오면 마찬가지로 설계 도면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검증을 하든지 저렇게 모인 것처럼 각 부서들과 협업해서 같이 도면을 보면서 검증을 하고 문제를 발췌해서 실제 제품이 나오기 전에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실제 제품이 나오기 전에 개선을 해야 되냐면 저희가 선행 단계 때 개선을 하면 할수록 들어가는 코스트는 되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설계 단계 때 저희가 선행 검증을 통해서 문제점을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 파이로트 단계 때는 이제 실제로 차량이 나오고 저희의 문제점을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갭이 넓다던가 단차가 안 맞다던가 아니면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던가 이런 다양한 문제점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중요한 거는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이 문제가 왜 생겼고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저희의 주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점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툴을 사용합니다. 아까 이제 인영철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총합검사구라고 하는 알루미늄으로 깎은 자동차 바디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다가 부품을 달아보기도 하고 이거는 아날로그적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스캐닝을 측정해서 이제 실제 도면과 실제 제품이 도면과 제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원인을 밝혀서 저희가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산 준비 단계 때는 저희가 공장에 지원을 가는데요. 국내외에 이제 국내 및 해외의 다양한 공장에 이제 지원을 가고 있습니다. 공장을 지원해야 되는 이유는 저희는 디자인 단계 때부터 이 차를 봐왔고 계속해서 개발을 해왔지만 공장에서는 양산 준비 단계 때 처음 이 차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나는 이 부품을 본 적도 없고 작업도 못하고 품질 문제가 생기면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좀 이제 완화시켜 주고자 이제 다양한 공장에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총괄 조직이다 보니까 국내외에 있는 그리고 해외에 있는 거의 전 공장에는 모두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것도 저희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성장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제목에 있었던 것처럼 제가 이제 로보택시를 담당하다 보니까 로보택시 프로젝트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짧은 소개 영상을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 am Ionic 5-based robotaxi, driving by myself. I've been trained to be aware of my surroundings and to respect others, just like a human driver. Near miss with a bicycle? Good thing I saw that coming. How about someone in a rush? Easy. Ambulance? After you, sir. Learned from the best parts of humans. Always driving safely and smoothly. Ionic 5-based robotaxi is ready for its first passenger. 네, 그 아이오닉 5 로보택시는 이제 레벨 4 수준의 이제 운전자가 이제 운전에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목표로 하고 개발하고 있고 아직까지 미완 개발 중인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이오닉 5 로보택시를 맡으면서 이 차종이 왜 저한테는 새로운 도전이었냐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세 가지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차종의 변화였는데요.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이제 차종은 단순하게 가솔린이냐 디젤이냐 뭐 세단이냐 SUV냐 이렇게 나눠졌었는데요. 요즘에 저희 회사에서는 정말 다양한 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EV나 뭐 연료전지 EV 같이 이제 친환경 차도 만들고 있고요. 목적에 따라서 윗부분이 다양하게 바뀌는 이제 목적 기반 모빌리티인 PBV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보택시 같은 이제 자율주행차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종의 변화들이 저한테는 새로운 도전이고 요즘에 계속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품의 변화였는데요. 기존에는 제가 이제 담당하던 부품이 범퍼와 램프처럼 단순한 외장 부품, 여러분도 뭐 자동차 수리해 보시면 아실 뭐 팬더나 뭐 후드, 범퍼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로보택시를 하면서 제가 외관에 달린 아까 보신 저런 원통형의 라이다라던가 사각형의 레이더라던가 카메라까지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센서들까지 제가 담당해야 될 부품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자율주행 센서들을 클리닝해주는 센서 클리닝 시스템도 제가 담당해야 될 부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품의 변화도 저한테는 새로운 도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생산의 변화가 있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기존 공장들은 인력 기반으로 굴러가고 사람이 직접 조립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조립성이나 사람의 양산성을 검토를 해줬어야 됐습니다. 근데 로보택시는 싱가포르 혁신센터라는 곳에서 차를 만들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많은 부분이 조립이 자동화가 되어 있고 심지어 물류는 거의 대부분 전자동화가 될 정도로 자동화 로봇을 이제 검토를 해줘야 되는 차량이 바로 이 로보택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새로운 것들을 검토를 해줘야 되니까 제가 새롭게 도전을 해야 될 부분이 많았고 고민해야 될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로보택시 프로젝트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뭐 에피소드는 아니지만 단계별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도면 시작 단계 때는 저희가 이 차를 처음 받았는데 저런 루프에 모듈이 달려 있고 팬더 쪽에 저런 모듈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안 해봤잖아요. 이 차를 설계자도 모르고 저도 안 해봤고 심지어는 공장의 작업자들도 이걸 어떻게 조립할지 모르는 부품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기존 차에 없던 센서 모듈 구조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루프 모듈은 이제 부품이 30여 개 정도 되고요. 팬더 모듈은 한 10여 개 정도 되는데 이제 설계자랑 협력사랑 거의 전화를 붙잡고 살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계속 구조를 만들었다가 수정했다가 만들었다가 수정했다가 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만들어서 실제로 조립해 보니까 또 생각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정해 나가면서 최적의 구조를 만들어 냈었고요. 그 다음에 파이로트 단계 때는 레이더 주변 부품과 매칭성을 어떻게 개선할까라고 이제 새로운 고민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레이더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공부해 본 적도 없어서 이 레이더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레이더가 도대체 어떤 부품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레이더 구조랑 레이더 제작 공정에 대해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했고요. 유관 부분한테도 공유해주고 이렇게 결론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결론을 도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장을 가서 이제 양산 준비 단계에 들어갔었는데요. 저희가 루프 쪽에 보시면 저렇게 원통형 라이다가 있는데 저게 장거리 라이다로 몇백 미터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미터를 찍는데 살짝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몇백 미터 앞에서는 몇 미터의 차이 오차가 납니다. 그러면 센서가 그걸 제대로 읽고 자율주행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은 그런 산포에 민감한 장거리 라이다를 저희가 어떻게 관리할지를 여기에 대한 또 새로운 고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규 시스템에 대한 양산 관리 방안을 저희가 이제 실제로 공장에 가서 만들어주고 공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약간 두루뭉실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아직 진행 중인 프로젝트고 아직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는 말씀 못 드리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오닉 5 로보택시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이제 내년도에 이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건데요. 제가 이제 도면 단계 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차이기 때문에 애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도 라스베이거스에서 한번 타볼 날을 꿈꾸고 있고 여러분들도 내년에 한번 미국에 가실 일이 있다면 한번 타보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지금의 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영상에 나오시는 분이 제 후배거든요. 네, 얼마 전에 영상을 찍었는데 되게 말을 잘해서 제 대신에 한번 출연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 파이로트 개발팀은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코디네이터란 다양한 부분들과의 협업 그리고 리딩이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팀은 많은 유관 부분과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소통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팀을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하자면 코디네이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를 설명할 때, 그리고 저의 지금의 모습을 설명할 때 주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코디네이터다. 왜냐하면은 다양한 부분과의 협업 없이는 저희의 일은 없기 때문에라고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코디네이터의 역할도 있지만 저희는 정말 다양한 모습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이제 회의를 주관해서 문제점을 개선하자고 총대를 메고 나가야 되기도 하는 리더의 역할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일이 좀 진행이 더디면은 누군가를 움직여서라도 일을 시켜야 되는 팔로워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관 부서 간 예를 들어 뭐 품질하고 생산 쪽이 뭐 의견이 대립한다 하면은 그거를 협상을 통해서 최고의 이제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 이제 네고시에이터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어떤 문제점이 되게 어렵고 해결이 잘 안 될 때 저희가 나서서 해결하는 솔루션 프로바이더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사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제 끝없이 고민을 하면서 아까 로보택시 프로젝트에서 보신 것처럼 고민을 통해서 문제를 발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조금 성장해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7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의 요즘의 고민은 이렇게 스페셜리스트 한 분야에 이제 파고들어서 정말 전문적으로 아는 스페셜리스트가 될 건지, 아니면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양하게 해서 저 두루두루 고루하는 이제 제너럴리스트가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민이라는 게 정말 머리 아픈 걸 수도 있지만은 자기를 발전시키는 제가 보기에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되고 싶고, 만약에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어떤 모습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이제 늘 고민하고 도전하시는 모습을 응원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승우입니다. 네, 주말에도 이렇게 현대자동차 취용 박람회에 오신 여러분들 보니까 활력과 열정이 느껴집니다. 오늘 저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많은 정보와 유익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요.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했고요. 인턴 전형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량 개발 직무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설계 직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2019년에 입사를 했는데요. 그때 이후로 투싼, 니로, EV9 차량의 양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차량 개발 부문에서는 고객에게 양질의 공간, 그러니까 안전하고 안락한 공간뿐만 아니라 주행의 재미를 느끼게끔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연구소뿐만이 아니라 본사, 파이로트, 그리고 제조 부분까지 모두 다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한 끝에 저희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차량 개발 분야에서는 경험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에서 배운 전공 지식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경험치를 쌓기 위한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토리가 그 역량을 모두 포함할 수는 없겠지만 제 스토리가 여러분들의 한테 인사이트를 주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혹시 직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이따 Q&A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여러분께 질문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 하면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시나요?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키워드를 감사합니다. 네, 또 있으신가요? 차세대 모빌리티. 감사합니다. 또 있으신가요? 네, 저는 대학생 때 이 도전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더라고요. 정주영 회장님의 이바 해박스 정신 다 아시죠? 네, 그게 지금의 현대자동차를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그 도전이라는 단어는 또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께요? 부담스럽게 좀 느껴질 수도 있고요. 듣기만 해도 힘든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도전이라는 단어가 마치 주사위를 던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사위는 던질 때 1이 나올지 6이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도전도 마찬가지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죠. 그래서 도전을 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저는 이번엔 1이 나왔구나. 1만큼 성장했네. 다음에는 언젠가는 6이 한 번쯤은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전이란 단어는 저한테 부담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주사위를 던지다가 비로소 제가 원하는 숫자 6을 만나게 되는데요. 네, 제가 입사 3년차 때 이야기입니다. 이 6을 만나기까지 저는 용기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네,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주제는 도전적인 삶을 만들어 나가는 미스터 주사입니다. 총 3가지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용기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주사위를 스스로 던질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2년차 때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이게 2년차가 되면 업무도 조금 눈에 익었겠다 해서 조금 건방질 시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2년차 때 2020년이었어요. 그때 코로나 터질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회사 분위기도 그렇고 매너리즘에 딱 빠지기 좋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나름 그 매너리즘을 극복하고자 헬스도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그 헬스 할 때 그 업무에 대한 생각을 잠깐 잊은 것뿐이지 근본적으로 일이 재밌어지진 않았습니다. 저는 자기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그때 얻은 성취감을 되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회사 밖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자격증들도 많이 땄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회사 안으로 갖고 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낸 생각은 회사 생활의 10% 정도는 내가 주도하고 내가 기획하는 어떤 것들을 해보자라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관찰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눈에 들어온 거는 이 신기술 업무였습니다. 여기 공대생들 많으시죠? 네. 제가 생각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차량에 적용된다는 거는 엔지니어로서 되게 가슴 뛰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공감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저의 차체 신기술에 대한 저의 관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요, 이게 제가 신기술 해보자라고 이렇게 마음 먹어도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에요. 경험도 없고 지식도 적잖아요. 근데 그 패기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들어줬습니다. 산삼을 캐고 싶으면 산삼밭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모르니까 신기술을 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식하게 무턱대고 찾아가서 책임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책임님과 신기술을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그 적극적이고 당찬 모습을 책임님께서 되게 좋게 봐주셔서 제가 2년차 때 신기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 신기술은 성공적으로 끝나서 현재 니로 전기차, 2세대 전기차의 배터리 보호를 위한 보관 구조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 프로젝트에 기여한 부분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2가지를 배울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선배의 노하우와 경험을 생생하게 배울 수 있었고요. 네, 2번째는 나 혼자도 신기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주사위를 스스로 던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거죠. 네, 2번째는 그럼에도 주사위를 계속 던질 용기입니다. 제가 왜 계속 시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믿고 있는 신념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평균의 법칙입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마 좀 생소하실 겁니다. 이게
주사위를 한 번 던지면 원하는 숫자가 나올 확률이 적죠.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근데 20번이고 30번이고 던지면 원하는 숫자 한 번은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평균의 법칙인데요. 그래서 저는 시도를 할 때 주사위를 한 번 던지고 6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10번이고 20번 던져서 한 번만 나오자라는 생각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패도 경험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평균의 법칙을 떠올리면서 안 되면 말고 라고 외치면서 저를 스스로 위로하고 다시 도전을 했었습니다. 제가 크고 작은 20번의 시도들을 했더라고요. 세어보니까요. 그 끝에 6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현대자동차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기술 개발이 완료돼서 곧 출시될 중소형 전기차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제가 꿈꿔왔던 회사 생활이 눈앞에서 펼쳐진 순간이었습니다. 네, 근데 3년차 때 20번 도전했다. 좀 많이 느껴지시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끊임없는 문제제기였습니다. 보통 업무가 눈에 익으면 기계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의심하지 않죠. 그냥 처리하게 되죠. 근데 저희 같은 주니어들은 모르니까 한 번씩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거 진짜 맞는 거야? 진짜 그런 거야? 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주니어의 경험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특권이라고 불렀는데요. 책임님들은 야 그냥 그렇게 해 그냥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그 당시에 왜 그런 거지? 근데 다르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특권으로 어떤 거를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맡고 있던 부품은 차체 센터 플로우입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여러분들이 차를 타시거나 운전을 하시거나 조수석에 있으실 때 발 닿는 공간이 있을 텐데요. 그 공간을 드러내게 되면 이 부품이 나옵니다. 여기에 제가 표시해 놓은 것처럼 시트 크로스 멤버라는 부품이 있는데요. 이 부품은 이 차체 센터 플로우의 기본 골격을 잡아주면서 측면 충돌할 때 하중을 지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이 부품은 관리적으로 2개가 들어가요. 앞뒤 이렇게 2개 제가 표시해 놨죠.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거 왜 꼭 2개여야 돼? 똑같은 기능을 하는 부품이거든요. 이거 왜 꼭 2개여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상을 받을 수 있었던 출발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좀 어렵지 않으셨나요? 네,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주사위를 계속 던졌더니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몰입의 경험 그리고 조직 문화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때 저를 동기부여한 게 있었는데 이게 그 당시 차체 핫 트렌드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 혹시 있으시나요? 이거 그림을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게 테슬라의 기술입니다. 위에 보시면 이게 총 171개의 부품이거든요. 그거를 아래 보신 것 같이 단 2개로 성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차체가 되게 효율적이고 가볍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차체 통합화 기술인데요. 네, 그 당시 저를 자극시켜줬던, 동기부여시켜줬던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부품에 이거를 차체 통합화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대학원 실라버스까지 뒤져가면서 관련된 이론이 없는가 한번 계속 찾아봤었고요. 그래서 우연히 이걸 찾게 됐습니다. 거북이 등껍질인데요. 그 위에 보시면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북이 등껍질이죠. 근데 저는 그 안을 봐봤습니다. 거북이 등껍질은 얇고 단단한 거북이 등껍질과 그리고 갈비뼈 모양 보이시죠? 이게 거북이 뼈대라고 하는, 이거를 지지해주는 뼈대라고 하는데요. 이 2개가 오랜 시간 걸쳐서 진화해 오면서 1차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영어로 이제 캐라페이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구조를 차체에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거를 제가 캐라페이스 구조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그 결과 원가 절감, 중량 절감, 원가 절감, 부품수 절감 물론이고, 네, 저희 자사 S급 특허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이 구조가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주사위를 던졌더니 첫 번째로 경험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스스로 몰입하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일련의 과정들이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낸 건 절대 아닙니다. 선배들의 도움 없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선배들은 정신적인 지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액션으로 저에게 힘이 되어줬습니다. 네, 첫 번째는 넓은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한들 적용할 차를 제가 모르잖아요. 어디에다 적용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그거를 아무도 모르니까 주변한테 소개해줄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그 팀장님께서 제 아이디어를 되게 좋게 봐주셔서 직접 영업 뛰시면서 협업 담당자를 저한테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풍부한 경험인데요. 사실 초기 컨셉 구조는 저희 내부 목표 불만족이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베테랑 선배님들과 회의도 하고 솔루션을 냈던 결과 이걸 양산차에 적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고민 끝에 이 솔루션이 맞아 떨어졌을 때 저는 짜릿함을 느꼈는데요. 이거 진짜 될 수 있겠는데? 라고 제가 말했던 순간 그 짜릿함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팀장님께서 영업을 뛰시면서 개발 담당자를 소개해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라고 생각해 보시면 걱정이 되게 많았을 것 같지 않으세요? 팀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거 꼭 성공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옆에 있는 책임님께서 보시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괜찮다고. 네, 괜찮습니다. 괜찮다.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너가 직접 피부로 느끼고 성장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 신기술 업무에 다시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경험할 수 있었던 거는 도전과 실패를 장려하는 조직 문화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현대자동차 하면 군대 문화였거든요. 지금도 혹시 그런 이미지가 남아있나요? 아무도 안 끄덕이네. 네, 알겠습니다. 많이 발전했네요. 네, 그래서 외부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저희는 도전과 실패를 되게 장려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저 같은 저연차 연구원들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은 이 까임 방지권이 있다고 느껴요. 아직 어리니까 괜찮아.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서 앞으로 기회가 많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네,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 까임 방지권을 어릴 때,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 때 많이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유효 기간이 좀 짧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쓰셔야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스토리를 잘 드렸고요. 요약하자면 이 도전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는 용기와 긍정적인 사람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 일련의 스토리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주사위를 수없이 던진 끝에 비로소 제가 원하는 숫자 6이 나왔다고요. 네, 여러분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주사위를 던지셨나요? 그리고 이거 왜 던지셨나요? 그리고 그것에서 무엇을 배우셨고 또 어떤 성장을 하셨나요? 네, 자기소개서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양한 스토리와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 현대자동차에 오셔서 같이 성장할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제 이야기가 남양연구소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 선배들의 이야기를 꼭 들어보시고 정보도 많이 얻으시고 분위기도 들어보시고 해서 지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앞에 세 분이 너무 좀 잘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는 좀 간단하게 그리고 좀 가볍게 좀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볼까 합니다. 저희 PM 업무는 일단 제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좀 제목을 붙였고요. 예, 그 다음에 차례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나는 누구인가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PM에 대해서 그리고 차량 개발 이야기 마무리 순으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좀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13년도에 원래는 시험팀으로 좀 입사를 했었고요. 2년 동안 시험팀에 있다가 이제 15년도에 PM으로 와서 지금까지 이제 PM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에 연구원이 말씀하셨던 이제 까방권은 저는 좀 만료가 된 지 오래라서 좀 저런 기회는 아직 지금은 없는데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이제 대학교 시절 현대차를 이제 준비를 하고 했던 학생이었고, 또 저도 세계 여행을 되게 많이 좋아하고, 현대차가 아시다시피 뭐 좀 안 좋은 소리도 내수에는 있지만서도 저희가 세계적으로 좀 팔리고 있는 차다 보니까 좀 그런 저의 여행을 좋아하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여기 공대생이 아마 많으실 텐데, 이제 공대생이라면 한 번쯤 가지고 있을 좀 기술 경영에 대한 로망이 좀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맞나요? 저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15년도에 PM을 지원을 해가지고 왔고, 물론 이제 PM이라는 직무가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정말 여러 부문을 상대를 하고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는, 어떻게 보면은 흔히 경영, 경제 이런 쪽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제 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제조업이고 자동차 회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학적 지식은 베이스로 깔고 있어야지 좀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운동이라든가 그런 좀 물과 관련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고요. 예, 그럼 일단은 저희 PM 정 업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프로젝트 매니저가 아니고 이제 파지티브 앤 멀티플레이어라고 좀 제목을 적어놨어요. 이제 앞글자 PM을 따서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도 꽤 요즘은 고도화돼 있다고 하지만서도 지금 저희 자동차 보면은 부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지금 전기차로 설령돼 가고 있어서 부품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도 정말 많은 분들이 협업을 해서 만들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PM이 가져야 될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자질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을 저는 좀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여러 일을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멀티플레이어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목으로 좀 잡아봤고요. 이미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PM이라 하면은 이런 프로젝트 전체를 관리하면서 꼭 저희 같은 제조업이 아니고 뭐 IT 회사라든지 건설업계 어디든 PM 부문은 존재를 합니다. 그분들이 다 같이 하는 첫 번째자 메인 이제 퀘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이제 QCD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퀄리티, 코스트, 그리고 딜리버리입니다. 일단 저희가 어떤 제품을 관리하고 그걸 고객 여러분께 이제 나중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품질, 혹은 어떻게 보면 더 우수한 품질, 경쟁사들보다 그런 제품들을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코스트, 가격이 많이 들겠죠. 근데 저희가 뭐 현대차니까 말씀을 드리면 뭐 소형, 중형, 준중형, 대형 이렇게 차급이 나눠져 있고, 그럼 저희가 각 차급별로 드릴 수 있는 리소스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퀄리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차급에 그렇다고 무한정의 자원을 쏟아부을 수는 없으니 이런 원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투자비를 어떻게 절감하거나 어느 부분에 중점을 더 써서 이 차를 개발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크게 좀 따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딜리버리는 개발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차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년을 신차를 잡고 가는데,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제 개발 일정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메인 이벤트들이 쭉 있습니다. 이게 업무 표준이라고 해서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액티비티들이 다 정해져 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가 이제 밀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가 연차, 이게 순차대로 밀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이슈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어떤 대외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저희는 그런 일정들을 다 관리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뭐 흡수할 수 있을지, 단축할 수 있을지를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정말 광대한 일들이 있지만, 일단 이렇게 QCD라는 새 자로서 PM 직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저희 자동차에 오시면 연구소만 해도 이제 디자인, 그리고 앞서 발표하셨던 그런 설계분들, 죄송합니다. 네, 설계분들, 그리고 뭐 시험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파이로트 분들, 뭐 품질, 이렇게 여러 부문이 있고, 해외 쪽으로도 뭐 공장에서 생산을 직접 관리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가 미국이라든가 뭐 유럽 같은데 이제 해외 연구소도 있기 때문에 그쪽 나가는 차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쪽 부문과도 얘기를 해야 되고요. 해외 공장도 여러 군데 다 글로벌적으로 다 퍼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오케스트라를 보시면은 여러 관현악단 악기들을 각자가 연주를 하죠. 그래서 그 악기들 각자가 자기의 최선을 다하면은 그거를 맨 앞에 서 있는 지휘자가 지휘를 하면서 최고의 곡을 만들어냅니다. 저도 이제 PM을 굳이 비유하자면은 이런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맞다고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이미지를 좀 잡아봤고요. 그렇게 설계, 시험, 뭐 원가, 뭐 디자인, 그리고 공장 생산 부문, 이런 거를 모두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프로젝트 매니징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맡은 하나의 차종을 양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복잡한 악보를 저희가 뭐 지휘를 하고 매니징을 하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말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그냥 차를 좋아하고 이제 관심은 많았지만서도 실제 들어와 봤더니 와, 이 정도의 부서들이 세분화돼 있구나라고 정말 놀랐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부분과 이렇게 협업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차피 사람 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뭐 감정이 상하거나 좀 내 기준으로 기분이 나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프로젝트가 다 진행이 안 되면 또 힘든 일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그런데 이제 그럴 때 그냥 자책을 하거나 그렇게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으니까 풀어갈 수 있겠지, 이런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물론 뭐 시험을 하는 데를 가든가 설계팀과 미팅을 하러 가든가 현장을 보든가 앞서 말씀하셨던 파이로트 부분에서 이제 차량 검사를 하는 데도 가서 저희가 뭐 참관을 하거나 같이 협의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만, 보통 자리에 앉아서 하는 일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은 뭐 전화라든가 그런 사내 메신저라든가 정말 여러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연락이 와요. 또 제가 하는 차종 같은 경우는 뭐 인도, 브라질, 인니 혹은 미국, 국내 다 파는 차이기 때문에 이제 각 나라들 연구소가 출근을 하면 또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여러 군데서 연락이 올 때 제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분들과 적재적소 그리고 필요한 그런 그분들의 니즈를 또 내부 고객으로서 만족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좀 여러 가지 일을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멀티플레이어적인 그런 자질이 있으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차량 개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좀 버추얼로 할 때 우리 회사에서 만들었던 좀 이미지인데 그냥 좀 멋있어 보여서 제가 가져다 놨고요. 앞서 분들도 이제 여러 사례를 좀 들어주셨지만 저도 좀 고민을 하다가 좀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차량 개발 자체적인 것과는 살짝 좀 핀트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왜 이 이야기를 선정을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은 뭐 그 차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지금까지 8년 동안 PM에 있으면서 구형 산타페를 담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뭐 들어보셨거나 혹은 한번 사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100만 대 판매 기념을 해서 이제 1밀리언 에디션이라고 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운영했던 트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거를 좀 고객한테 어필할 수 있을까? 이 차량이라는 게 되게 많은 부품이 들어가고 굉장한 품질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 저희가 단순 아이디어적으로 무언가를 적용하기는 되게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하는 게 그때 당시로 뭐 여러분 아시는 아베크롬비라든가 이런 데 매장을 가보시면은 그들만의 고유 향수가 있는 건 아시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도 한번 현대차의 그런 산타페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아, 이런 향만 맡아도 이건 산타페구나라는 걸 좀 연상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해오던 일과 좀 되게 많이 다른 종류의 일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그때는 연구원이었고요. 저도 맡아서 해보라고 해서 좀 담당을 했는데 이게 어떤 그런 여러분 차를 타보시면 이제 많은 재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엄청난 평가를 합니다. 차량 전체로도 평가를 해보고 단품으로도 평가를 해보고 왜냐? 화학 물질로서 혹은 그런 것들로 합성된 물질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고온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시간이 오래 지나도 인체에 해가 없는 그런 자체 테스트들을 저희가 많이 진행을 합니다. 뭐 재료팀이라든가 그런 관련 팀들에서 많이 테스트를 하는데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뭐 향수? 자동차 회사에서 향수다? 이게 없는 거예요. 아무런 뭐 표준이라든가 이걸 어느 스펙을 맞춰야지 이게 정말 해가 없다든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그걸 맡으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 우리나라에 있는 향수 회사를 좀 찾아보다가 또 고급적인 건 아까 말씀드린 코스트와 좀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LG 생활건강이랑 제가 개별적으로 좀 컨택을 했고요. 그래서 본사에는 이제 국내 영업 담당자를 통해서 그쪽과 미팅을 잡고 이제 우리가 연 몇만 대 물량을 팔 거니까 공급을 할 수 있겠냐. 그리고 이 향을 놨을 때 이게 액체 상태라면은 차량이 엄청나게 흔들리는데 거기서 저희가 뭐 안전성을 확보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고체 형태로 향수를 만들어서 대신에 그 향이 한 그래도 최소 3, 4개월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이런 거를 이제 정해가지고 좀 진행을 했었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희가 아마 산타페 말고는 당사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프로젝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하고 있는 차종은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그
향수를 고체 향수를 차에 어디에 놔야지 이게 충돌이 난다거나 다른 상황에서 소비자한테 위해를 안 가하고 어떻게 보면 눈에도 좀 잘 안 띄면서 이렇게 잘 녹아들 수 있는 그런 향이 어디 있을까를 해서 그걸 했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 아까 앞서 말씀하신 분들이 이제 되게 좋은 자료들을 보여주시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왜 약간 좀 옆으로 샌 것 같은 향수 얘기를 드리려니 하면요. PM이 아까 제가 파시티브하고 멀티플레이어라는 자질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하나 더 중요한 게 어떤 상황에서 어쨌든 고객이 원하는 우리가 그리고 무언가를 고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찾으려면은 저희는 어쨌든 새로운 문제를 접해도 일단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PM이 모든 부분들의 뭐 충돌 사항이나 현안 사항이 있을 때 그들의 의견을 조절을 해야 되고 방금 제가 사례로 설명드린 그런 뭐 새로운 프로젝트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도 어떻게든 저희는 답을 찾아가지고 그게 설령 지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일지라도 추진을 해서 어쨌든 양산을 시키는 게 저희 PM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좀 너무 좀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들어오셔서 천천히 같이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좀 그냥 PPT보다는 좀 말로써 PM 직무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또 제 다음에 또 저희 PM 연구원님이 또 발표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씀까지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일단 현대차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주말까지 시간 내서 와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의 그런 일을 하면서 어떤 그런 자기의 성취를 잘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괜찮은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제가 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 오늘은 이렇게 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로서 와 계셨지만 뭐 나중에 기회 되면은 저랑 같이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PM 직군 소개를 맡게 된 김민준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1부 마지막 발표라 아마 조금 처져 계실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예. 제가 마지막 발표인 만큼 조금 활기차게 짧고 굵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주제로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PM 업무의 정의, 제가 생각하는 PM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PM 업무 사례입니다. 그 정의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생소한 PM 직군에 대한 이해가 제 발표로 인해 조금이나마 높아지시길 바라며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PM 업무 정의. 혹시 PM이 어떤 용어의 준말인지 알고 계실까요? 파지티브 멀티플레이 아닙니다. 그 끝났고요. 혹시 뭔지 아실까요? 네, 맞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말을 들어도 무슨 일을 하는 직군인지 잘 안 와닿지 않나요? 저는 신입 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은 생소한 개념 하나를, 익숙한 개념을 끌어와서 이 PM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아마 저를 몰라도 이분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고, 제 직업인 PM을 몰라도 이분의 직업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영화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입니다. 저는 이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 감독이 PM과 참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이 연기자들보다 연기를 잘 하실까요? 물론 저희는 연기하는 모습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음향 감독보다 음향을 모르실 거고 조명 감독보다 조명을 모르실 겁니다. 나아가서 물리학자들보다 당연히 물리를 모르시겠죠. 하지만 그는 인셉션, 인터스텔라 같은 대작 SF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그 중심에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는 불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가 구심점 역할을 하며 이 영화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개발 요인들을 관리해 나갔기 때문에 이런 걸작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저는 PM도 유사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PM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내린 정의는 차량이라는 제품에 들어가는 A부터 Z까지 모든 개발 요인들을 조금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PM의 롤입니다.
물론 이 A부터 Z까지 요인별 전문가분들은 존재합니다. 돈이라면 원가팀, 사양이라면 설계팀, 상품성이라면 시험팀이 되겠죠. 하지만 조금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요인이 올라갔을 때 BCD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시장이나 소비자 관점에서 이 요인별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판가름하는 일, 그 일을 바로 저희 PM이 진행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직 생소하시죠? 예. 생소하시리라 생각해서 제가 예시 하나를 들어볼까 합니다. 저는 당시 인도차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차이기 때문에 인도 소비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고 열심히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전 성능을 중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차를 구매하기 전에 이 차에 어떤 ADAS 사양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에어백의 개수는 몇 개인지, 나아가서 차일드 시트 결합은 되는지 안 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차를 구매합니다. 그렇게 구매를 했을 때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저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안전 성능을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눈에 도드라지는 이 충돌 성능을 최우선 순위로 삼았습니다. 열심히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개발 요인 변동분 점검이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죠. 이 충돌 요인이 변화했을 때 A, B, C 다른 요인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점검했습니다. 돈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중량이 무거워졌고, 무게가 무거워졌고, 일정이 늘어났습니다. 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생각보다 변동분의 폭이 컸고 유관 부분들이 이를 흡수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정은 지연되기 시작했고 저희는 계속해서 문제를 안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개발 요인들은 결정되어야 할 적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적기를 놓쳐버렸고 뒤따라오는 개발 일정들이 좁아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비자 관점에서 충돌 성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 PM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충돌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차가 시장에 나갔을 때 어떤 판매량을 가져갈지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 입장을 고수했고 만 1년여간의 협의 끝에 저희가 원하는 충돌 성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차는 인도 차고요. 인도의 베르나라는 차입니다.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현재 미드하이 세그먼트 내에 판매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로 치면 B세단 시장입니다. 지금은 B세단이 단종됐죠. 예전에 엑센트라는 차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차가 있었던 시장입니다. 그 차의 후속 모델입니다. 올해 양산을 진행하고 저희는 글로벌 엔캡이라는 충돌 스폰서링 평가, 충돌 공인 성능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당사 최초로 글로벌 엔캡 5스타의 명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저희 판매량은 동급 세그먼트 내 1위를 5년 만에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참 PM이 매력적인 직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A부터 Z까지의 개발 요인들을 깊게 연구하고 탐구하는 부서는 필요합니다. 사실 그분들이 연구소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또한 이 A부터 Z까지의 요인들을 조금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통섭적 사고를 기반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서, 그 부서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서가 바로 PM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 매력적인 직군인 PM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며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